2026년 부동산 시장 대전환기의 매수매도 전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할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할까? 2026년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변수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처럼 사두면 무조건 오르는 대세 상승장도, 그렇다고 끝없이 추락하는 폭락장도 아닌 지역별 상품별로 철저하게 쪼개지는 초양극화 하이퍼 마이너스 폴러러제이션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를 잡기 위한 유례없는 고금리 터널을 지나 2026년 우리는 새로운 거시 경제의 판도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시장 흐름을 바탕으로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 트렌드를 짚어보고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이 취해야 할 최적의 포지셔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장 2026년 거시 경제 환경 마이너스 금리와 정책의 향방.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부동산 시장의 산소통 역할을 하는 금리와 거시 경제 환경입니다. 금리의 뉴노멀로 노멀 시대 과거 제로 금리 수준의 유동성 파티는 끝났습니다. 2024만 2025년을 거치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각국 중앙은행과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과거 경험했던 12%대의 초저금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3% 전후의 금리를 새로운 정상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을 활용한 무리한 영끌은 여전히 위험하지만 실거주 목적에 감당 가능한 대출은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건축비 상승과 분양가 인상 릴레이. 거시 경제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비용의 상승입니다. 인건비, 자재비 등 기본 건축비가 급등하면서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양가가 가장 싸다는 말이 단순한 마케팅 용어가 아니라 시장의 뼈아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핵심지 구축 아파트와 준신축의 키 맞추기 상승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제2장 공급의 절벽과 수요의 변화.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결국 수요와 공급입니다. 2026년 현재 이 지표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1. 누적된 공급 부족의 가시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와 고금리로 인해 수많은 건설사들이 신규 인허가와 착공을 미뤘습니다. 부동산은 착공부터 입주까지 통상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즉 과거 23년 전의 착공 절벽이 2026년과 2027년의 입주 가뭄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의 신규 공급 부족은 전세가 상승을 자극하고 이는 결국 매매가의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인구 구조의 변화. 총량은 줄어도 가구 수는 늘어난다. 많은 분들이 인구가 감소하니 집값은 떨어질 것이라고 1차원적으로 예측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인구수가 아니라 가구수를 보아야 합니다. 12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이들이 선호하는 도심 내 양질의 주거 신축, 역세권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즉 아무 집이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기 좋은 새 집에 대한 쏠림 현상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제3장 2026년 시장의 키워드 마이너스 초양극화. 앞선 경제 지표와 수급 상황을 종합해보면 2026년 부동산 시장의 절대적인 키워드는 양극화입니다. 지방의 빈집은 늘어나는데 서울 강남과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핵심 수도권 신도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순. 이것이 2026년 시장의 민낯입니다. 서울 수도권 vs 지방 일자리와 교통망 GTX 등이 집중된 수도권으로의 수요. 집중은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지방은 핵심 광역시의 대장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인구 소멸과 맞물려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신축 vs 구축 똑같은 동네라도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과 최신 평면에 대한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앞서 말씀드린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의 분담금이 커지면서 막연한 재건축 기대감만으로 낡은 아파트를 사는 수요는 크게 줄었습니다. 제4장 매수자를 위한 가이드 마이너스 지금 사야 할까? 자, 그렇다면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2026년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단 철저한 옥석 가리기가 필수입니다. 1. 매수를 추천하는 이유. 공급 부족발 전세가 상승. 전세가가 오르면 갭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줄어들고 이는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동력이 됩니다. 전세로 머물며 주거 불안정을 겪는 것보다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방어에 유리합니다. 금리 불확실성 해소. 금리의 고점을 확인하고 내려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자 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매수 전략 및 유의점. 핵심지에 집중하라. 예산이 부족하다고 외곽으로 빠지는 것보다 평수를 줄이더라도 수요가 탄탄한 도심권 직주근접, 학군, 역세권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락장이 오더라도 핵심지는 방어력이 뛰어납니다. 정부 정책 대출을 적극 활용하라.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고정금리로 제공되는 정책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이는 정부가 주는 가장 확실한 레버리지 혜택입니다.
투기적 다주택 매수는 신중히 여전히 취득세, 종부세 등 세금 허들이 존재하며 갭 투자를 통한 무분별한 자산 증식은 리스크가 큽니다.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5장 매도자를 위한 가이드 마이너스 지금 팔아야 할까? 다음은 현재 집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자산의 질적 개선을 위한 갈아타기 매도라면 적극 찬성입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현금화는 지양해야 합니다. 1.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자산 채편. 못난이를 팔고 우량주로 갈아타라. 다주택자이거나 지방 수도권 외곽의 비핵심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2026년은 자산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장에 일시적으로 온기가 돌 때 비핵심 자산을 매도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이를 서울이나 핵심지의 우량 자산 한 채로 합치는 자산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실행하셔야 합니다. 매도 타이밍. 내가 가진 물건이 있는 지역의 향후 12년 입주 물량을 체크하십시오. 입주 물량이 쏟아지기 직전이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물량이 터질 때 매도를 시도하면 채값은커녕 급매로도 팔기 어렵습니다. 2. 세금 시뮬레이션은 필수. 매도를 결정하기 전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요건을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세금으로 다 나간다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기한 등을 놓치지 않도록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제6장 2026년 전국 지역별 릴레이 전망 마이너스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멈출 것인가? 자, 그렇다면 지도를 넓게 펼쳐놓고 전국을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2026년의 키워드를 초양극화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지역별로 시장이 어떻게 쪼개지고 있는지 순차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서울 공급 절벽의 진앙지이자 똘똘한 한 채의 종착역.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입니다. 2026년 서울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한 단어는 바로 절대적인 공급 부족입니다. 각종 연구기관의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올해와 내년 서울의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평년 수요를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강남 3구 및 마용성 핵심지 자산가들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극대화되면서 매매와 전세 모두 가장 강력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양도세 부담이나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은 현금 부자들의 진입으로 인해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그에 준하는 신고가가 계속 속출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노도강 및 외곽 지역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지만 분위기는 다릅니다. 고금리 여파로 투자 수요가 빠지면서 핵심지 대비 회복 속도가 더딥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전세가입니다. 핵심지에 높아진 전세가를 감당하지 못한 수요가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전세가를 밀어올리고 이것이 결국 2026년 하반기로 갈수록 외곽 지역의 매매가 하방을 방어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경기 인천 수도권 교통혁명과 일자리가 만든 새로운 계급. 다음은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경기와 인천입니다. 수도권 시장은 물리적 거리가 아닌 시간적 거리와 자족 기능에 따라 철저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및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평택, 화성, 동탄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와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된 경기 남부권은 서울 핵심지에 버금가는 탄탄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신축 위주로 가격 상승을 주도할 것입니다. GTX 개통 수혜지 2026년은 GTX 노선의 윤곽이 더욱 뚜렷해지는 시기입니다. 교통망 획기적 개선이 가시화된 역세권 주요 단지들은 프리미엄이 굳건하겠지만 역에서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23선 외곽 지역은 여전히 반등의 동력을 찾기 어려운 양극화가 수도권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3. 5대 광역시 지방 대도시 미분양 소화와 파닥 다지기의 시간. 이제 시선을 지방 대도시로 돌려보겠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대 광역시는 지난 몇 년간 누적된 입주 물량과 미분양의 늪에서 허덕였습니다. 2026년은 과도기이자 옥석 가리기의 최전선입니다. 대구 등 그동안 공급 폭탄을 맞았던 지역들은 드디어 입주 물량이 급감하며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단 지방은 인구 유입이 제한적이므로 과거처럼 도시 전체가 일제히 오르는 불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성구, 해운대구처럼 학군이 압도적이거나 주거 인프라가 완벽한 지역 내 1급지의 신축 아파트만이 먼저 미분양을 털어내고 완만한 반등을 시도할 것입니다. 지방 투자자나 실거주자라면 철저하게 지역 내 대장 아파트로만 시선을 좁혀야 합니다. 4. 기타 지방 중소도시 생존을 위한 눈치 싸움. 마지막으로 도단위의 기타 지방 중소도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곳의 2026년 전망은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데다 부동산 PF 위기로 인해 신규 공급마저 멈춰선 곳이 많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변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주거나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파격적인 조세 특례가 시행되느냐가 시장의 온기를 결정지을 핵심 열쇠입니다. 따라서 실거주가 아니라면 섣부른 투자는 매우 지양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지금까지는 2026년 부동산 시장 대전환기의 매수 매도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26년 비아파트 시장 및 정비사업 그리고 전국 토지빌라 생존 전략에 대하여 좀 더 깊고 심도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비아파트 시장 및 정비사업 그리고 전국 토지빌라 생존 전략. 여러분, 앞서 우리는 2026년 아파트 시장의 거시적인 흐름과 매수매도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동산 투자의 고수들은 아파트라는 정형화된 상품 너머를 봅니다. 바로 빌라 토지 그리고 헌집이 새 집이 되는 마법 재건축 재개발 시장입니다. 2026년 현재 이 시장은 과거의 문법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빌라는 전세 사기 여파의 긴 터널을 지나 월세화와 정비사업의 불씨라는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토지 시장은 고금리의 무게를 견디며 철저히 국가첨단 산업단지와 교통혁명이라는 확실한 호재 주변으로만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 강원, 경상, 전라권까지 전국을 후우며 빌라와 토지,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보겠습니다. 제1장 2026년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의 뉴 패러다임. 지역별 분석에 앞서 대한민국의 모든 낡은 주택을 관통하는 재건축 재개발이 2026년 현주소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분담금 폭탄과 사업성의 시대 과거에는 썩은 빌라나 오래된 아파트를 사두면 언젠가 새 아파트가 되고 돈을 번다는 공식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인건비와 자재비 폭등으로 평당 공사비가 1천만 원을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조합원들이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이 수억 원에 달하면서 입지가 좋아도 사업이 멈추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의 대전환. 이제 정비사업 투자는 막연한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철저한 수익성 분석의 싸움입니다. 일반 분양 비율이 높아 조합원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곳, 혹은 이미 이주와 철거가 끝나 공사비 증액 리스크가 적은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 물건만 살아남는 초양극화가 진행 중입니다.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등 선도지구 역시 정부의 용적률 혜택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민들의 분담금 납부 능력이 속도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제2장 지역별 빌라 토지 정비사업 현황 및 전망.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국 지도를 펼치고 지역별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수도권 서울 정비사업의 핵심 전장 빌라의 양극화. 재건축 재개발. 서울은 빈 땅이 없습니다. 새 아파트를 공급할 유일한 방법은 정비사업뿐입니다. 강남, 여의도, 압구정, 목동 등 핵심지 재건축은 그 자체로 대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한남, 성수 등 대형 재개발 구역 역시 하이엔드 주거지로 탈바꿈 중입니다. 이곳은 자본력의 싸움입니다. 빌라 다세대 연립. 서울의 빌라는 철저히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모아타운, 신속통합계획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빌라. 이곳은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는 투자 수요가 탄탄합니다. 둘째, 개발 호재가 없는 일반 빌라. 전세 보증 보험 가입 기준이 깐깐해지면서 캡 투자가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철저히 소액 월세 수익형으로만 접근해야 하며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매수하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2. 경기도권 일자리와 철도의 축을 따라가는 토지시장. 토지. 경기도 토지 투자의 핵심은 반도체와 GTX입니다. 용인 남사이동읍 일대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평택, 화성 동탄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주변의 토지는 여전히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대기업의 조단위 투자가 집행되는 곳. 주변의 계획관리지역이나 도로 신설 예정지 인근 농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 재개발. 경기도 외곽의 노후 빌라는 매수 금지 구역입니다. 아파트 공급도 충분한 외곽 지역에서 빌라 재개발이 일어날 확률은 희박합니다. 광명, 성남, 구도심, 안양 등 서울과 바로 맞닿아 있고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곳에 입주권 위주로만 보셔야 합니다. 3. 충청권, 충북, 충남. 대한민국의 새로운 제조업 심장. 토지. 충청권은 수도권 규제를 피한 기업들이 대거 남하하는 전초기지입니다. 충남, 천안, 아산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충북, 청주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등 이른바 첨단 산업 밸리가 조성되는 곳에 배후 토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생기면 인구가 유입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원룸, 상가, 창고, 부지 등 토지의 쓰임새가 바뀝니다. 재개발. 빌라 대전, 청주, 천안 등 주요 거점 도시의 구도심 재개발은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지방 특성상 아파트 선호도가 절대적이므로 개발 호재가 없는 충청권 빌라 매매는 황금성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4. 강원권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와 세컨드하우스. 토지. 강원도의 키워드는 광역교통망 개통과 관광휴양입니다.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강릉선, KTX 등의 수혜를 받는 역세권 주변이나 바다 조망이 가능한 해안가 라인의 토지가 유망합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와 맞물려 양양, 고성, 속초 일대의 전원주택 및 펜션 부지에 대한 수요는 틈새 시장으로 꾸준합니다. 빌라 재건축. 인구 소멸 리스크가 큰 지역이므로 춘천, 원주, 강릉 등 이른바 강원도 3대장의 도심 내 아파트 재건축을 제외한 구도심 빌라 투자는 수요가 없어 매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5. 경상권, 경북, 경남, 대구, 부산. 대규모 인프라와 양극화의 심화. 재건축 재개발. 부산은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등 해안선 라인을 따라 형성되는 하이엔드 정비사업에만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구는 그동안 쌓인 막대한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 및 분양을 먼저 소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당분간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은 추진력을 얻기 힘든 보릿 고개를 겪을 것입니다. 토지 굵직한 국책 사업을 노려야 합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TK 신공항 이전 부지 및 배후 교통망, 부산 가덕도 신공항 일대, 그리고 경남 사천 창원을 중심으로 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국가산단 주변의 토지가 핵심 타깃입니다. 6. 전라권 전북 전남 광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 토지 전라권 토지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새만금입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기업들의 입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새만금 배후 지역 군산, 김제 부안의 인프라 확충 도로망 주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은 나주 혁신도시나 우주발사체 산단 고흥 등 특화된 호재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재개발 빌라 광주광역시의 노후 구도심 재개발. 사업장 중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뛰어난 대장급 구역 외에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구 유출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비아파트, 상품 빌라 등은 철저히 실거주 위주의 방어적 포지션을 취해야 합니다. 클로징 황금성의 함정을 넘어서 긴 시간 아파트부터 토지, 정비사업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지도를 함께 넓게 펼쳐보았습니다. 2026년 매수와 매도를 고민하시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황금성리 위더티입니다. 아파트는 언제든 가격만 낮추면 팔 수 있는 주식과 같습니다. 하지만 빌라와 토지, 진행이 멈춘 재개발 구역은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사줄 사람이 없으면 돈이 묶이는 비상장 주식과 같습니다. 매도자라면 지금 보유하신 빌라나 토지가 핵심 개발 축에서 벗어나 있다면 시장에 약간의 훈풍이 불 때 손절을 각오하더라도 현금화하여 기회비용을 살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수자라면 싸니까 산다는 마인드를 철저히 버리십시오. 비싸더라도 확실한 개발 구역 내의 빌라,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명확한 국책 사업 반도체, 신공항 등 옆에 토지를 사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결국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격으로 사는 행위입니다. 오늘 제가 짚어드린 지역별 핵심 호재와 위험 요인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운용에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